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인 정말자라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남편 없이 홀로 세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던 지난 30년. 그런 제게 몇 달 전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개발로 30년간 운영하던 식당이 철거되면서 받은 보상금 액수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무려 120억 원. 평생 1,000원, 2,000원 아끼며 살아온 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기보다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이 저에게 보인 관심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유산을 받을 생각에 의무적으로 하는 효도였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120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숨기고 일부러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찾아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금고에 통장과 서류들을 숨기고 30년 된 낡은 모시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지친 노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 대치동 고급 아파트에 사는 첫째 아들 석준이네였습니다. 48세인 석준이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밤새 김치를 담그고 새우젓을 사서 키워낸 아들이었죠. 아파트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는데 며느리 혜린이가 문을 열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하셨으면.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혜린이는 저를 거실로 안내하지도 않고 현관에서 서서 대화하려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학원 가야 하는데 혹시 급한 일 있으신가요? 그때 12살 손자와 9살 손녀가 나왔는데 저를 보고도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엄마, 저분 누구야? 라고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30년 전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업고 달래던 그 아이가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시간에 석준이가 퇴근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아들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석준이는 겉으로는 반가운 척했지만 혜린이가 주는 눈치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형편도 만만치 않아요. 아이들 사교육비만 월 400만 원이 넘고 아파트 대출금도 15억이 남았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그것은 바로 요양원 팜플렛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괜찮다고 소문났어요. 전문 간병인도 있고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실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둘째 아들 도연이는 서울대병원 내과 과장이었습니다. 45세인 도연이의 집은 압구정동에 있었는데 석준이네보다 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하면서 손 소독제를 건넸습니다. 저를 소파에 앉히려 하다가도 물티슈로 연신 닦아댔습니다. 마치 제가 병균 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도연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그는 의사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료진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연세에는 혼자 지내시기 어려워요.
낙상 위험도 있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도 힘들죠. 그리고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요양원 온라인 견적서였습니다. 여기 시설 좋은 곳 알아봤는데 월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어머니처럼 혼자 계신 분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두 아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 말이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간 곳은 관악구 반지하 월세방에 사는 막내딸 지혜네였습니다. 39세인 지혜는 동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였는데 코로나 이후 학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수입이 반토막 났다고 했습니다. 비좁은 계단을 내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혜는 깜짝 놀라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혹시 밥 제대로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지혜의 눈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위 민수도 황급히 나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방이 좁고 습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편히 계세요. 반지하 방은 정말 작고 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형들의 호화로운 집에서 느끼지 못한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냉장고를 뒤져 있는 것들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김치찌개, 멸치볶음. 보잘것없는 반찬들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가난해도 엄마는 저희가 모셔야죠.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민수가 한 말이 저를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어머니, 제가 야간 경비일도 구해볼게요.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사세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세 자녀를 모두 불러 시내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모인 자식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석준이와 도연이는 정장을 차려입고 왔고 지혜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120억 원이 입금된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찻집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석준이와 도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석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20억이다. 식당 철거 보상금으로 받은 거야. 도연이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게 정말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며칠 동안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너희들을 찾아다녔다. 이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너희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서 말이다. 그때부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준이와 도연이는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더니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석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얘기는 취소하겠어요. 저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도연이도 덩달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혜린이에게 전화까지 걸어 여보, 어머님 모시는 거 다시 상의해봐야겠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지혜의 반응이었습니다. 지혜는 120억 원이 적힌 통장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 돈은 엄마가 쓰세요. 우리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돈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민수도 맞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돈 때문에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 자녀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120억 원 전액을 지혜에게 물려주겠다. 석준이와 도연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항의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한 말이 저를 또 한 번 감동시켰습니다. 엄마, 저 혼자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형들한테도 나눠주세요. 뭐라고? 가족이잖아요. 비록 형들이 실수했지만 그래도 엄마 자식인 건 맞아요. 저는 지혜의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망한 마음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혜가 120억 원을 모두 상속받게 되었지만 지혜는 그 돈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을 받은 지혜는 정말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30억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엄마,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아요. 이 돈으로 도와드려요. 그리고 30억 원으로는 저와 함께 살 집을 샀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좋은 집이었습니다. 나머지 60억 원은 엄마 건강관리비와 생활비로 쓰자며 따로 저축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혜가 형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형들,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잘 모시면 제가 나중에 유산 나눠드릴게요. 하지만 엄마 마음이 풀릴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석준이와 도연이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매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고 명절 때는 정성스럽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그리 쉽게 아물지 않더군요. 반면 지혜는 저와 함께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함께 시장도 가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임신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가 아니라 증조할머니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저는 지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120억 원이라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죠.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릴 줄은 몰랐습니다.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여러분도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는 것을 말이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